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요번에 드릴 말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요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비트코인이 시세가 많이 움직였죠. 예, 어저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근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그쵸?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큰 폭이, 예전에 드린 말씀은 있었어요. 예전에 상승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아니면 하루 정도는 큰 폭의 하락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요때 모습을 보고 이제 한번 하락을 줬기 때문에, 요때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의 하락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근데 다른 거 없고, 요거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다음 달 그리고 5월 달, 6월 달 연속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할 계획이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0.25를 한 이유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랬고, 원래는 0.5를 하려고 그랬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건 충격받을 그것도 아닌데, 왜냐? 다들 알고 있었죠, 사실. 다음 달에 0.5%할 거라는 거. 그 다음 달에는 연속해서 하겠다. 여러 차례 나눈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다들 예상은 했던 겁니다, 사실. 다들 예상은 했던 거고. 지난 방송에서도 다음번에는 0.5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모두가 예상했는데 하락이 나오죠? 예상을 했어도 막상 나오니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지금의 기득권들, 그러니까는 전통 금융권들, 미국의 금융권, 그리고 기득권들, 금융권이 기득권들이죠. 이들이 이제 하는 형태를 보면 얘네들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죠? 보수적이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이길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걔들은 사실. 근데 사실 물론 주식장도 그렇지만, 주식장은 어쨌든 월가에서 지락펴락합니다, 사실. 금융권들이 월가도 금융권 그쪽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에 의해서 어떤 언론에 무슨 어떤 뉴스를 뿌리면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근데 이 코인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어저께 밤에 이제 재무장관이 한 그것도 있지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실. 아무 내용이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 이런 건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근데 지금 코인을 얘네들이 바라보는 코인은 어떠냐면, 이 코인은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볼 때 코인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투자를 해놓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그죠? 작년에 대부분의 코인들 50배, 100배 이렇게 갔던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크게 올랐죠. 근데 이런 시세를 자기들이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득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배척만 하다가 시세를 한번 놓쳤죠.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에 대한 시세에 자기네들도 놀라면서, 이제는 이거를 배척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이젠 그들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규제를 하고 계속하면서 시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대시세를 먹지 못했고, 아직까지 수량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자기네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자기네들에 의해서 자기네들 틀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모든 지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표를 이런저런 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거래량과 이런 심리적인 영향 요런 거를 주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월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월가도 지금 암암리에 아니면 혹은 대놓고 이렇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코인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기네들 뒷구녕으로는 투자를 하면서, 혹은 또 대놓고도 하면서, 많이 한다고는 이야기 못하고 조금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아직 수량을 많이 못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세를 묶어 놓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수량을 많이 못 모았다는 거고, 사실 이 시장에 또 코인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이런 말들로, 이런 장난질들로 조금 이렇게 시세를 움직여 보고 싶은 것일 것이고요. 그 재밌는 거를 한번 보면, 자,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비트코인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요?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이런 홍보라면 홍보죠. 이 비트코인의 이점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IT 기업들의 총수나 아니면 뭐 벤처 기업들 그리고 뭐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뭐 캐시우드 있을 테고요. 잭도시 될 테고 베리 실버트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주식에서는 뭐 워렌 버핏이 있다면 코인에는 이런 뭐 인물들이 있어요. 캐시우드 뭐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 한참 지난 일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주식 투자를 그때 저도 20대였는데 그죠? 20대였는데 주식 투자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코인이 뭐 몇만 원밖에 안 할 때였죠. 몇만 원밖에 안 할 때였는데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나지 않는데 뭐 5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렴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주식을 이제 한참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랬던 친구들끼리 야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야 뭐 한 돈 100만 원만 좀 사봐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술 한잔 먹으면서 야 100만 원 뭐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인당 뭐 몇천만 원씩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저도 그땐 초보 투자자였고 주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솔직히 일이 아니거든요. 야 뭐 100만 원 그냥 좀 없다고 생각하고 코인 조금 몇백만 원 좀 사볼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주식에 젖어 있을 때였고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워렌 버핏이 그때 이제 저희 젊은 나이에 주식을 할 때는 워렌 버핏이 저기 뭐 신 같은 존재였죠 사실. 야 비트코인 사기란다. 돈 날릴 뻔했다. 이러면서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시세가 한참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시세가 한번 올랐다가 오를 때 배 아프고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어휴 안 하길 잘했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워렌 버핏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저가의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버티기라고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차익을 했겠죠. 뭐 제가 뭐 10만 원 미만을 사서 5천만 원까지 버틸 그 정도의 그거는 못 됩니다. 사실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월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월가에서 사실 이 우리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그죠?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다 모여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월가죠? 예. 근데 이런 IT 기업들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코인을 열광하고 코인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데 요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코인을 찬양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에 코인을 반대하고 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월가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의 시세가 이 5천만 원이라는 시세가 뭐 물론 옛날에 몇만 원 단위부터 몇 년 전입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시세겠죠. 하지만 우리가 코인의 원리를 알고 이렇다면 코인이 이 시세가 그죠? 한정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시세가 비싸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100만 달러가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한정된 자산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코인 시장이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앞으로의 뭐 코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뭐 한 40%가 나왔다. 제가 얼핏 봤습니다. 한 40%는 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뭐 한 20%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뭐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블록체인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이미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부의 움직임이다, 부의 이동이다, 부의 재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왜냐면 금수저, 은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금수저가 될 수는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진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하위층에서 상위층, 중위층으로, 중산층으로 그 상위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아마 점점 기회는 줄어들 거예요. 지금이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늦은 그런 뭐 물론 저기 뭐 10만 원 밑에서 산 사람들, 100만 원 단위에 산 사람들, 뭐 1000만 원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넨 이미 늦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저기 뭐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도 늦지 않다.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극초기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렇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코인을 하느냐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있느냐, 뭐 물론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 코인 투자를 하면서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없어? 그랬더니 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을 꼭 하나만 사야 되나요? 이더리움을 꼭 하나만 사야 되나? 아, 내가 투자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더리움 하나 사면은 그러면 나머지 뭘 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반을 사면 어떤가요? 쪼개서 사면 어떤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투자금의 일정 부분은 좀 사봐야 되지 않겠느냐. 코인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는 비트코인도 좀 사봐야 되지 않느냐. 1사토시라도 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라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최소한 20%, 내 투자금의 20%는 투자를 해도 좋다고 봐요. 뭐 많게 40%까지 한다면 뭐 물론 더 좋겠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이 확장될 거다. 뭐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뭐 90%가 없어질 것이고 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90%가 없어진다? 뭐 그러면 남아 있는 코인이 몇 개 안 된다?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블록체인은 실사용이 가능한 이 시스템이죠. 블록체인이 그냥 뭐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라서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건데 뭐 90%가 없어지다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지금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산업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중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아니면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이런 뭐 코인원 이런 곳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거래소도 있고 아니면 거래소에 아직 상장되지 않는 이런 코인들 무수히 많은 이런 코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에서만 이거 코인이 90%가 없어진다는데? 그럼 여기 상장되어 있는 거에서 100개가 있으면 90개 없어지고 10개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 알려지지 않은 코인, 그리고 뭐 우리가 모르는 뭐 거래가 거의 없는 이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뭐 이런 코인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고 못 버티겠고 요런 거를 안 하시면 수익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코인 투자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거를 코인 투자에 걸면 안 돼요. 그쵸?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 다음 달에 카드값 이런 것까지도 걸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면 내가 하루에 뭐 몇 번 이상 내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내가 이 코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이게 확립이 돼 있지 않는 이상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는 꿋꿋하게 지켜나갈 거야. 하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세가 떨어질 때만 흔들릴까요?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도 흔들리거든요, 사실. 내가 산 코인이 2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올랐어요. 버틸 수 있는 부분 별로 없어요. 팔게 되죠. 하지만 그건 계속 더 가게 되죠. 하지만 근데 내가 진짜 여유돈, 그죠? 내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여유돈을 투자한다면, 내가 산 코인이 10배가 올랐다 한들, 꼭 이거를 팔게 될 것인가? 내가 산 코인이 2배가 떨어지고 반토막이 났다 한들, 꼭 팔게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윳돈으로 했다면, 뭐, 물론, 이 가격이라는 건 시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건. 하지만 가치는 시장이 정해주질 못해요. 뭐 가격이 가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치와 가격은 틀리겠죠. 예. 가치는 시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이야기해 주겠지만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가격은 훼손될지언정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훼손되지 않는 가치는 내가 여유가 있고 이렇다면 가치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가격이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가격이 흔들리면 흔들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재산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이 뭐 부테린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베리 실버트, 캐시우도 이런 잭도시, 뭐 일론 머스크 얘네들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엄청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죠. 새로운 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지금까지 한두 편을 봐줬고 앞으로 보실 생각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뭐 이거를 떠나서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일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런 드리는 말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이 코인 시장에 얼마만큼의 이해가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이해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가 있는 만큼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과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시간도 없고 참여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내 재산 중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 방식일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를 하는 만큼. 뭐 꼭 이 전체 시장을 이해할 필요 없이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 코인의 전망과 이 코인의 이 과거와 이 코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요거를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세가 빠지고 내일 시세가 오르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면 어떻고 5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1,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가치가 훼손되나요? 없어지나요? 뭐 물론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뭐 어떻게 이 시장이 큰 일이 나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팔지 않을 코인이 8천만 원 갔던 코인이 8천만 원인데도 안 팔았던 이 코인이 아니 5천만 원이면 어떻고 4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가치가 훼손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비트코인을 예로 드는 거지. 이건 모든 코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을 나 요번 달에 딱 2배만 먹었으면 좋겠다. 요번 달에 딱 3배 먹어야지. 나 이거 다음 달에 써야 되니까 요번 달에 딱 2배만 먹고 딱 팔아야 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이 시장도 가치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어요. 시장도. 그죠? 하지만 가격을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치는 계속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켜나가고 시세의 흔들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내가 1년을 바라보고 2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시세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시세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매달 여유자금은 생길 테니까요. 너무 싸가지 없게 얘기했나요? 매달 쪼들리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내가 이 근로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급여를 받고 있고 여기서 생활비와 나름의 적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남는 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여유 자금은 투자를 해도 좋다 이 말이죠.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고 50만 원이라도 좋고 500만 원이라도 좋고 5천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여유 자금을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것인데 내가 목표를 2년을 잡든 3년을 잡든 1년을 잡든 잡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그쵸? 지금 가격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가격이 흔들려야 될 때도 있죠. 예. 단기로 보고 들어가는 코인들, 그쵸? 뭐 5% 10%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코인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코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코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벌고 싶다. 요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요건 이 정도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금액을 장기 투자해라, 전체 금액을 스윙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비율을 정해서 투자하자 이 말씀.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지금의 기득권들이 시장을 흔듭니다. 그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매파적 발언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을 흔듭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그들도 이미 뒤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선물 ETF를 승인하고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도 이미 투자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많은 수량을 모으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난번에 대시세를 먹어보지 못했고 근데 이 시장이 확장해 나갈 거는 확신은 섰고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뿌려서 시세를 잡아두고 있는 모습이다.
시세를 잡아두고 자기네들이 수량을 모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 중요한 거, 가치는 이 시장이,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지만 가치는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겠죠. 속상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흔들릴 때, 가격이 흔들리는 거를 속상한 것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고 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 시장에 겁을 먹고 이 시장에 발을 디뎠다가 다시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아는 게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시장인데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치에 투자를 하고 가격에 투자를 하지 말자고요. 여기 결론일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 저 나름대로의 레퍼토리를 보면 상승 전에는 항상 하락이 나왔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뭐 한번 잘 나가다 한번 하락을 순간을 주든 하루를 주든 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하락은 저도 뭐 당한 거죠. 저는 요때 하락을 보고 이제는 좀 올라갈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잘못된 판단을 했겠죠. 예,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면 자 선물 롱베팅 롱베터들의 몇억 달러가 지금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롱베터들 다 작살 났죠. 뚝배기 다 날라갔죠. 그러면 상승하기 위해서는 롱베터들 뚝배기 먼저 깰 것이다.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롱베터들 뚝배기를 깼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롱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하락이 나올 때 롱을 잡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설인데 하지만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장대 음봉이 다시 나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빼고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마무리되는 음봉이 아닌 예를 들자면 이걸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쑥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 양봉. 여기서 쭉 뺐다가 갑자기 올려서 결국에는 양봉 만들고 이런 모습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다 손절해야 된다? 아니죠. 순간적으로 뺄 수 있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능성. 요거 제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팔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뺄 수 있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자. 순간적입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일은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에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긴 음봉이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번 빼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하고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 생각과 같으시다면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방송이 길어졌는데 30분까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일단 오늘 방송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은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요걸 한번 바라보시고 내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의 투자해 나갈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 방법이 좋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투자 방법을 다시 정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자.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 거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겁을 많이 잔뜩 드신 분들도 있고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긴 방송 봐주셔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